안녕하세요. 크롬사사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2년 11월 10일 오후 6시 52분이고요. 워낙 시국이 좀 어려운 시국이다 보니까 좀 동영상 업로드를 자주 하네요. 코인 잘 나갈 때는 솔직히 분석의 의미가 없죠. 찍는 코인 다 올라가는데 올라갈 코인 찍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서 좀 나름의 좀 기준을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좀 동영상을 자주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좀 반등이 좀 제법 세게 오고 특히나 알트코인들 반응이 좀 세게 오네요. 그 부분은 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좀 유심히 보신 분들은 왜 알트코인 반응이 세게 오는지 아실 거예요. 이제 보통의 경우 찐 하락장이 시작되게 되면 비트코인이 알트코인 도미넌스를 빨아먹으면서 이제 큰 하락이 오게 되죠. 근데 혹시 비트코인 도미넌스 계속 체크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하락이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관련돼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좀 영상을 올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테더 도미넌스 차트에 대한 얘기 좀 조금 한번 해볼게요. 테더 도미넌스 차트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테더 도미넌스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좀 기술적으로 보면 목표가가 대략 한 요쯤 될 것 같아요. 요쯤 상단이 아무리 올라가 봐야 절대 저는 이제 요 10%, 한 11% 정도 되네요. 10%는 저는 뚫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10%가 저는 이제 임계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미넌스 차트에. 물론 지금 이제 테더 도미넌스의 위상 자체가 이제 아직까지는 스테이블 코인 도미넌스에 있어서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사실상 FTX가 나가게 되면서 바이낸스가 거의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을 사실상 독과점 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펑자오가 이제 대놓고 BUSD를 밀어주고 있죠. 이제 그와 관련된 얘기는 제가 꽤 오랫동안 했었고 혹시 궁금하신 분은 이전 영상 조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실은 이제 이 테더 도미넌스를 분석해서 토탈 차트의 저점, 즉 암호화폐 시총 차트의 저점 또는 비트코인의 저점을 분석하는 기법은 과거에 비해서는 그 의미 자체가 많이 무색해진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왜냐하면 BUSD의 도미넌스가 워낙 지금 이제 점유율을 올려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바이낸스에서 현물 거래든 아니면 선물 거래든 여전히 테더 페어와 관련된 선물 거래, 테더 페어와 관련된 현물 거래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부분을 착안해 봤을 때 아직까지는 활용의 여지가 있죠. 근데 아마 BUSD의 점유율이 점점점 커지게 되면 이제 이 테더 도미넌스를 이용해서 어떠한 매수와 매도의 근거를 찾는 것도 이제 점점점 좀 희미해질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결국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비트코인 차트가 워낙 기준을 찾기 힘드니까 근데 제가 좀 아까 코인 다 던지고 나서 좀 이런저런 차트를 많이 봤는데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페어가 바이낸스 비트코인 선물 차트 페어더라고요. 그래서 좀 차트 역사가 짧긴 한데 나름의 좀 중요한 기준이 조금 보이긴 하더라고요. 제가 발견 못했던.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어쨌든 팔고 나니까 또 반등 시게 오고 매수 말이 오는데 지금 겨우 참고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또 팔고 나니까 또 많이 올라가네요.
결국 제가 보고 있는 거 이제 이 하락 다이버전스를 보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락 다이버전스를 보고 있고, 이제 이 정도 수준의 하락 다이버전스는 좀 이 테더 도미넌스 역사에 있어서도 찾아보기 조금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껏 찾아보면 이제 여기 하나 있는데, 이제 이 부분 하나 있죠. 여기 이렇게. 근데 이건 도미넌스 자체가 확실히 도미넌스가 아니고 다이버전스가, 하락 다이버전스가 확실히 떴다라고 보기 조금 애매한 구석이 없잖아 있죠. 근데 이걸 좀 잘 보세요. 이걸 잘 보세요. 월봉으로 한번 봐볼게요. 월봉으로. 제가 이 얘기까지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영상을 되도록이면 10분 이내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이 테더 도미넌스 역사에 있어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딱 두 번이 보이죠. 이때하고 이때. 그리고 만약에 이번 달에 아직까지 이제 월봉 마감하기까지는 20일 남았으니까 조금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이번 달에 만약에 여기에서 월봉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이때쯤 컨펌이 된다 그러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때. 즉 2020년 9월부터 언제까지? 2021년 2월 1일까지. 말 그대로 비트코인이 최고로 불장을 만들어냈던 구간이죠. 즉 만약에 이번 달에 하락 다이버전스가 만약에 컨펌이 되면 이 월봉상에서 충분히 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올라간다라고 치면 이제 이 사이클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이클이.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당장 내년에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예견되어져 있는데 이건 무슨 소리냐. 네, 내년에 저는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이고요. 그냥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에서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상당히 모양적으로도 비슷하면서 이 월봉상의 하락 다이버전스는 이제 다이버전스 자체도 시간 프레임 자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신뢰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하락 다이버전스 같으면 충분히 이런 상승 구간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하락이 훨씬 더 크게 나와가지고 다이버전스에 실패하고 이게 위로 치솟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또 다음 구간을 기다려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이용하시는 분이시라면 이제 USDC 도미넌스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상 중앙화된 거래소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고요. 대신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 DEX에서는 아직 USDC의 점유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이때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빔 터졌을 때고요. 제가 이때 코인 복귀했거든요. 코인 시장. 제가 코인 시장을 이때 복귀했습니다. 당연히 뭘 보고 복귀했을까요? 테더 도미넌스 차트 보고 복귀했습니다. 저는 이때 3월, 4월 요때구나. 요때 코인 접고 주식으로 내내 놀다가 주식으로 재미를 조금 봤어요. 이때 복귀했습니다. 이때. 한번 9월 1일 날 비트코인 차트가 가격이 얼마였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9월부터 이 2월까지의 사이클에서 물론 이제 실제 알트코인 상승장은 한 5월까지 이어졌죠. 5월까지 즉 주봉상 이 추세가 돌파되기 전까지 쭉 이어졌죠. 주봉상. 하지만 비트코인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확히 한 2월 수준까지 해서 고점을 만들었죠. 고점을. 그리고 정확히 중간인 크리스마스 이브쯤 해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흡성대법이 끝나고 이 중간쯤 해가지고 즉 12월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해가지고 5월까지 비트코인이 고점에서
좀 횡보하는 기간 동안 알트코인들이 대순환을 했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이클이 반복된다면 충분히 저희는 좀 이 구간이 만약에 나온다고 그러면 이 구간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그러면 자 저는 당장 다음 달 내년에 매크로 환경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자 매크로를 무슨 분석을 통해서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피터 린치가 그랬어요. 감히 매크로 경제 환경을 예측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럼 그냥 저는 눈에 보이는 거. 그럼 만약에 이게 펼쳐졌을 때 이때 구간하고 똑같은 사이클이 이어진다면 이때 미국 기관들이 만들어낸 사이클이고 이 사이클도 아마 미국의 기관이 만들어낸 사이클이겠죠. 아니면 바이낸스 위주로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만들어낸 불장 사이클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때하고 똑같다면 이 기간의 절반 정도는 흡성대법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이해되셨나요? 이때도 그랬으니까 이때 정확히 12월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흡성대법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간에 뭐 비트코인하고 같이 가는 코인들은 같이 또 올라가기도 했지만 대표적으로 스택스죠, 스택스. 그리고 그 중간에도 뭐 알트코인들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긴 했어요. 뭐 이더리움은 근데 무조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만약에 이 사이클이 나온다면 이 사이클의 중반 정도까지는 좀 흡성대법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로는 이제 말 그대로 알트코인 잔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가정이에요. 당장 내년에 매크로 환경이 또 바뀌고 이 시장이 매크로 환경이 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단지 저는 과거에 이랬고 이때 운전수가 지금 운전수일 가능성 하나하고 바이낸스 거래소 위주의 불장이 펼쳐질 가능성 그 하나까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 정도는 뭐가 될 거고요. 비트코인 흡성대법 사이클이 될 가능성 이때 그랬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알트코인 잔치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엔 그래요. 막 알트코인들은 어차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꺾이기 시작하는 타이밍에 타도 늦지 않거든요. 제가 그냥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저점은 알트코인 기준이에요. 실제 알트코인 저점이 이때 나왔어요. 이때가 코로나 빔이에요. 코로나 빔. 근데 이때 보시게 되면 이 코로나 빔 때 찍었던 알트코인 가격보다 더 하락한 알트코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꽤 있었어요. 비트코인 가격은 뭐 3K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 제가 이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10K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비트코인 가격이 이때는 3K였고 이때는 10K였습니다. 근데 알트코인 가격이 3K 때 정확히 말하면 한 3.8K 정도 되죠. 3.8K 찍었을 때 알트코인 가격보다 이때 더 떨어졌다. 즉 이 3K에서 10K까지 올라가는 동안 특정 알트는 전혀 혜택을 못 봤다라는 거죠. 이때 가장 많이 봤던 알트코인이 이 여름 기간이죠. 이른바 이때가 바로 디파이 서머죠. 디파이 서머. 뭐 에이브 몇만 프로 올라가고 막 유니스왑 몇만 프로 올라가고 그런 시절이었죠. 그냥 뭐 디파이 풀 뭐 그냥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 가지고 코인 그냥 그 페어 돌리게 되면 그냥 이때 디파이 그냥 남들 다 사기다 할 때 디파이 돌리는 사람들이 이때 졸업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디파이 코인들 상승률이 상당히 좀 괜찮긴 했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폴리곤은 조금 이제 사람들마다 이걸 디파이 프로토콜로 보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디파이를 제공하는 프로토콜은 맞죠. 그 다음에 뭐 에이브 같은 거 엄청 많은 상승을 했죠. 뭐 저점도 깨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락을 봤을 때 저점이 안 깨진 알트들 페어 보시게 되면 대부분 디파이 페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디파이 페어들은
지난 6월 저점이 전혀 안 깨졌어요. 근데 디파이 코인 빼고 나머지 코인들은 대부분 6월 저점이 다 박살이 났죠. 6월 저점이 다 깨져 나갔죠. 근데 뭐 폴리곤 봐보세요. 그 다음에 뭐 에이브 봐보세요. 오늘 한번 유니스왑 코인 오늘 하루 무빙 한번 봐보세요. 뭐 저점은 전혀 갱신조차 안 됐죠. 이때 저점이.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말하고 싶은 내용은 이거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번 주 주봉이 과연 분명히 이제 여기보단 고점에서 아마 스테이블 코인 도미넌스, 테드 도미넌스가 찍힐 것 같은데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되는지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제가 뭐 테드 도미넌스 차트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아시다시피 뭐 비트코인 차트에서 제가 잡았던 기준들이 다 깨져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바이낸스 선물 차트로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저점 갱신이 안 돼가지고 이더리움은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던 익스텐드 플랫 패턴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차트는 제가 말씀드렸던 지난 영상 뒤져보면 제가 이더리움 차트 분석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더리움 가격 차트 분석은 공개를 못 해드립니다. 다 뭐 좀 너무 비밀스러운 부분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더리움 차트는 제가 말씀드렸던 피보나치 레벨, 제가 말씀드렸던 익스텐디드 플랫 패턴의 저점을 안 깨고 빠르게 지금 반등해서 올라온 상태예요. 단지 지금 비트코인 차트가 좀 지랄맞게 지금 결국에 제가 말씀드렸던 17.3K가 깨져버린 거고, 근데 또 바이낸스 선물 차트는 또 다르더라고요. 지금 이제 현재 바이낸스 선물 차트에서 가장 많은 큰 거래량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그 얘기는 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 조금 이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지금 아무것도 매수 못한 상태에서 손가락 빨고 있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럽니다. 어차피 매수 급할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도 정작 돈 벌 수 있는 기간은 12월 중순부터였거든요. 12월 중순부터였고, 그 전까지는 뭐 비트코인하고 일부 알트들만 조금 올라갔지, 뭐 정작 돈 벌 수 있었던 구간은 제가 봤을 때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5월까지 진짜 말 그대로 말로 없는 칠 수 있는 장이 펼쳐졌고, 그래서 저는 좀 느긋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니 뭐 자기 위안일 수도 있는데 무포지션이다 보니까 저도 솔직히 이제 올라가는 거 보면 마음이 아프죠. 팔았는데 올라가면 마음이 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좀 절망하고 있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올라가네 막 매수하고 싶어 미치겠다, 또 이렇게 기준이 없는 매수라는 게 뭐냐면 손절이 없는 매수 자리. 예를 들어 지금 200주 EMA가 돌파하고 매수를 하게 되면 마음이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떨어지더라도 나는 200주 EMA가 박살나면 털 거야. 18.8K가 일봉 종가 기준으로 깨지면 팔 거야. 그냥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뭐 매도를 할 때 매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준이 없는 자리에서 그냥 무지성으로 감정에 쫓겨가지고 매수를 들어가셔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지금 막 손실률이 마이너스 50%가 넘어가는데 역시 공포에 쫓겨가지고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14K 간다라는데 12K 간다라는데 10K 간다라는데, 또 이런 분도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손절범위 넘어가신 분들은 그냥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정보 쳐야죠. 그래서 오히려 좀 월봉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양 자체가 상당히 조금 비슷하죠. 모양 자체가 상당히 비슷하죠. 과연 월봉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뜨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경제 전문가, 모든 사람은 아니죠. 뭐 짧게 끝날 거라고, 경기 침체가 짧게 끝날 거라고, 뭐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하니까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언제 끝나냐는 질문하고 똑같아가지고 저는 뭐 거기에 대한 분석은 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제가 보고 있는 거시경제 매크로가 있긴 있어요. 주요 지표가 있긴 있는데 그것도 참고 자료일 뿐이지 지금은 뭐 상황 자체가 워낙 좀 특수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모든 자산의 가치가 다 떨어지는 케이스는 역사상 없더라고요. 뭐 지금 뭐 달러 빼고는 다 떨어지고 심지어 뭐 금, 채권까지 포함해서 그런 사이클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랬으니까 지금 이럴 것이다. 과거에 장단기 금리차가 채권 시장에서 커졌을 때 경기 침체가 일어났다. 이번에도 그럴까? 그러면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과연 또 크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뭐 그 얘기는 또 워낙 할 얘기가 많고 저 말고도 전문가분들 많으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하락 다이버전스를 조금 월봉에서 기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작 승부를 봐야 될 타이밍은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꺾이는 타이밍입니다. 그때 알트코인들 매수하시면 뭐 다시 한번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죠. 이때 나왔는데 또 나오란 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지켜보면 알겠습니다. 네, 뭐 아까 그 테드 도미넌스 관련된 설명이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했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관련돼서 그 다음에 바이낸스 테더 선물 차트와 관련해서는 또 다음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CPR이 좀 기적적으로 잘 나와서 주봉 마감이 진짜 개미들 다 털어먹는, 심지어 기관들까지 다 털어먹는 긴 꼬리 남기고 좀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에 FTX 사태는 좀 루나 사태와는 다르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에는 크게 영향을 안 끼치고 특수한 코인들 뭐 예를 들어 지금 박살나고 있는 대표적인 코인이 솔라나죠. 솔라나, 뭐 세럼도 마찬가지고 거의 뭐 복구 불가의 상태가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코인들로만 좀 한정돼 가지고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뭐 오늘 CPI 결과가 뭐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0월 말에 발표된 유로존 CPI는 상당히 좀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평가절하, 달러 기준 평가절하가 워낙 많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달러 같은 경우에는 화폐 가치가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유로존하고는 또 CPI가 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뭐 거기에 대한 전망은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오늘 밤에 뚜껑을 열어보면 알겠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유사성 그리고 한 사이클 크게 나왔다라는 거 과연 이번에도 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한 사이클이 크게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때가 3월이고 이때가 9월이니까 3, 4, 5, 6, 7, 8, 9 대략 7개월이네요. 보시게 되면 이때가 6월이고 지금이 11월이니까 6, 7, 8, 9, 10, 11월 그러면 개월수도 딱 맞아 떨어지네요. 신기하게.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고요. 어디까지는 개인적인 분석이라는 거 너무 이렇게 맹신하지 마시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라는 거 아시죠? 제가 이걸 알려드린 이유도 뭐냐면 뭐 제가 방송을 뭐 아시다시피 저는 상승장 때는 방송을 안 해요. 상승장 때는 방송을 안 합니다. 그러면 좀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좀 자기 걸로 만드세요. 뭐 이런 거 알려주는 채널 거의 없잖아요. 근데 정말 도움 많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좀 또 길어지네요. 가격 차트는 정말 속임수가 많은데 도미넌스 차트는 상대적으로 속임수가 적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도미넌스 차트 분석에 있어서는 나름 자부심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코인 판때기에서 저만큼 도미넌스 차트 기술적 분석을 처음으로 시도한 사람도 없거니와 아마 저만큼 도미넌스 차트 분석 많이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그걸로
현물 시장에서 결국 살아남았고 현물 시장에서 돈을 벌었어요. 나름의 졸업을 한 상황이고요. 저는 현물 시장에서 벌 수 있었던 이유가 그냥 이 사이클을 볼 수 있었으니까. 이런 사이클을 볼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뿐만 아니라 각 섹터별 도미넌스나 아니면 주요 알트코인들,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도미넌스 차트를 분석해서 나름 활용을, 이제 그걸 이용하면 이른바 추세 먹기가 조금 가능해지더라고요. 단타 매매 말고 스윙 또는 몇 개월짜리 혹은 몇 년짜리 장기 투자가 가능해지더라고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도 한번 좀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상당히 조금 유사한 부분이 많네요. 기간, 모양, 그 다음에 상황들도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보시고 도움 좀 되시고 제발 좀 자기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네요.